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도 귀한 시간 낸 거거든요. 근데 박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평일 낮 시간 또 이렇게 민박이 날에 이 시간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과학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님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잠깐 보실까요? 네. 교수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TV로도 좀 뵙고 한데 잘생기셨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진실을 밝히는 과학기술의 힘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1인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희선 원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어서 나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를 우리 두 분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수 하면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라고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가장 크게 생각하시면 이제 범죄 현장에서 그러니까 범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물이라든가 이런 걸 쭉 과학적인 지원을 해서 범죄를 해결할 수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아주 큰 역할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법정에서 그 범인인지 아닌지 정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증명력을 가질 수 있게 과학적인 증거들을 다 제출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문이라는 것은 정말 과학이 이 경찰 수사에 준 고귀한 선물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 손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손가락에 지문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엄지와 검지, 중지의 지문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가능하신가요? 글쎄요. 일반인들은 잘 구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지문도 모든 손가락, 발가락 지문들이 다 다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도? 그리고 뭐 만인부동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지문도 아직까지는 일치한 지문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문이 형성되는 과정이 그 수태 중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융선이라는 것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후에 한 24주 될 때까지 계속 이 융선들이 성장하면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유작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식별을 하느냐? 한번 지문을 들여다보시면 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선들이 골짜기를 이루기도 하고요. 원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형태를 하나를 보고 또는 이 선들 융선 사이의 거리를 또 봅니다. 그리고 간격을 보고요. 이렇게 보면은 특징점을 되게 한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 100가지의 특징점의 모양, 형태, 간격, 규격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지문 검색의 방법입니다. DNA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한 사건들의 예를 들어주시냐면 어떤 사건이 있나요? 굉장히 많죠. 가장 가까이에 강호순 사건이라고 강호순이라는 그분이 이제 여대생. 근데 우리 원장님 인격이 있으셔서 그분이라고 법인한테도 이렇게 존경스러워요. 그분께서 그 여대생을 납치해 갖고 가면서 그 앞에 보건소 앞에서 납치를 해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차들이 어떤 차들이 지나가는가 하는 거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한 파트가 그 CCTV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에서 지나가는 차량 종류들을 다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차량에 있는 번호판들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이제 쭉 몇천 대 중에서 이제 뽑아갖고 수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쭉 찾아보면서 강호순 집에 갔더니
강호순 보고 이제 어제 어딜 갔었느냐, 그 차가 거기를 왜 지나갔느냐 그랬더니 강호순이 겁이 나니까 그날 그 자기 차에 불을 내버린 거예요. 불을 내고 없어서 그 다음에 다시 경찰분들이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근데 뭐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찾았더니 이 사람이 그 전에 입었던 옷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해서 혹시 그 옷에 뭐 피자국이라도 묻어 있나 좀 봐달라. 근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옷을 가지고 쭉 찾는데 정말 이 솜 끝에, 이 옷 소매 끝에 보니까 너무나 자그맣게 보이는 혈흔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흔 자국에서 유전자를 분리했더니 거기서 나온 유전자가 누구냐면은 이 강호순이 그 전전에 죽였던 여자분의 유전자가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가서 강호순한테 얘기를 했더니 강호순이 자기가 다 자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아주 크게 작용을 했던 사건이고, 사실 뭐 우리가 뭐 10여 년 전만 해도 국가수가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국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상당수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국가수가 활동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수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수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작년 저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23분이 계시는데요. 그 자리가 23자리를 처음 채워본 게 작년이에요. 2011년에 그러니까 50 몇 년 역사상에 항상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직종이라는 게 밖에보다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월급이 적고 일단은 저희 그 일이 좀 험하고 그러니까 잘 안 오시죠. 그래서 항상 자리가 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4자리를 공모를 했는데 4분이 다 오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법의관 자리를 다 채웠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뭐 다른 분야들은 한 20, 30대 일은 웬만한 쪽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이제 많아졌네요. 많아졌고 들어오는 것도 옛날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요즘 범인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범인분들의 태도 분들이 많이 바뀌셨죠. 바로 전파, 바로 전파가 되시네. 과거에는 우리 수사반장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범인분들이 많이 순진하셨었죠.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경찰이 용의점, 혐의점 잡아서 당신이지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수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엔딩 음악 나오면 깨끗하게 끝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 되게 어느 정도 이제 혐의점이 이제 형성이 돼서 용의자로 지정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내가 그 질문에 답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나오고요. 법적 증거 앞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었죠. 그렇군요. 해결하신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아쉬움이 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두 분께서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건 참 아쉬웠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한창 발생했을 때 화성경찰서에서 그때 있었고요. 수사관으로? 뭐 그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던 존재였죠. 어쨌든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지능적이거나 뛰어나지 않은 범인인데 전혀 꼬리도 못 잡는다는 데 너무나 큰 자괴감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가장 그 아쉽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건은 부천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발생했던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있었죠. 그 연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여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일단 용의자가 있었어요. 그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대학교에 경비원이 용의자였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정을 하면서 인정을 하고 자백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험지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시험지를 학교 앞에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미 일주일이 지나서 수거가 된 뒤였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중에 그 해당되는 지역에 할당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서 손으로 다 팠죠. 그랬지만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정말 거기다 버렸습니까? 했더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어디다 버렸습니까? 했더니 화장실에 가서 버렸대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아시겠죠? 정화조를 다 이제 손으로 다 퍼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봤더니 뒷산에 올라가서 야산에다가 찢어서 흩뿌렸대요. 그래서 동원 가능한 모든 경찰 인력, 전경, 의경 다 동원해서 일렬로 쫙 서서 야산을 다 뒤졌어요.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 왜 자백을 했을까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배경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경비과장. 그런데 그 경비과장의 형이 대전 지역의 유명한 조폭이고 그 조폭으로 건설 사업에 개입하면서 한 30여 건의 소홍사에 시달렸었고 그 중에 한 건은 국가수랑 관련돼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국가수가 문서 감정한 것들 자기가 패소했는데 국가수가 허위 감정했다고 국가수를 소송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도 돈이 필요했고 이렇게 연계된 게 아닐까라는 추리 단계까지 도달했을 때 이 경비과장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동업을 꼬리 자르듯이 중간에 잘리면서 증거 못 찾고 결국 무죄로 끝났고요. 그 사건은 여전히 제가 아주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쉽겠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일상적인 습관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 지친 기억 모두 무시해버리고 이순용 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아노의 손소희 씨. 이제 평상시에 이제 군중 심리를 어떻게 좀 깨서 훨씬 더 유연하게 범죄 사건을 이제 또 확장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너무 고난이 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의지가 있는 착한 시민의 존재이다. 누가 먼저 안 되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주고 신고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좀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의사였던 범인이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수감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범행 수법을 거의 모방하다시피 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생각하는 그 범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자문을 구했던 FBI 사례는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손진기 정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